2004년도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 소재를 기술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04년도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 SDI나 LG 화학이나 이런 데서 배터리 조립은 잘하지만 기초 소재는 다 일본에서 수입한대. 그럼 이 당시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는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10년 후에 그러면 뭐 어떤 배터리 소재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틀림없이 출력이 강하고 용량이 센 배터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전동 공구 이제는 무슨 필요 없잖아요. 예? 선이 필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집에 가면 청소기 지금 무선으로 옛날에는 줄 꼽아가지고 하다가 근데 무선으로 이거는 용량이 크고 출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전기차 시대입니다. 예. 이제는 전기차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 합니다. 예. 이게 1900년도에 뉴욕 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마차가 갑니다. 마차 쭉 갑니다. 여기 뭐냐면은 자동차입니다. 마차 한 개를 자동차 한 대가 지금 지나갑니다. 요 거리에. 근데 13년 후에 이 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마차를 이 거리를 몰고 가면 불금. 이제는 마차는 경마장이에요. 이 거리는 다 똑같은 거리입니다. 똑같은 자동차로 채워집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그럼 전기차 시대가 왜 오느냐?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각국이 온실가스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를 앞으로는 판매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2019년에 중국은 전기차를 의무 판매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차 100대를 팔려면 전기차 10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팔아라. 그리고 유럽에는 25년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30년에는 독일, 인도, 40년에 영국, 프랑스들이 내연기관차를 생산도 할 수 없고 판매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시대?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 전기차는 이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알람 머스크라는 테슬라가 등장을 합니다. 알람 머스크라는 이런 혁신가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전기차를 만듭니다. 전기차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전기차를 보면 알람 머스크가 만든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를 보면은 주행거리가 한 400~500m, 한 번 충전해서 400~500km를 갑니다. 그럼 제로페, 시동을 걸어서 100km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휘발유 차들은 8분, 7분입니다. 근데 2.28초만 나옵니다. 휘발유 차가 2.28초로 갈 수 있는 차는 극히 극한적이에요. 한 10억 정도 돼야 살 수 있는 페라리 정도가 2.28초 안에 제로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벤츠 350은 여러분 한 1억 7천만 원 하지만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모델 S는 똑같은 1억 7천만 원 하는 것이 800만 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여러분 자율주행차라 그래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의 꼬로 전기차입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 하드웨어는 전기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차량 공유. 이런 자동차 융합 시대가 겁니다. 이런 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 두뇌, 심장, 이용 방식이 모두 바뀌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심장이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 배터리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자동차 시장입니다. 연 4조 달러의 시장입니다. 4조 달러.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3분의 1이 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러면 산물이라 하면 1조 3천억이 배터리 산업이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4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그 중에서 양극이 한 40% 차지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뭘 하느냐?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심장의 역할을 하는 배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양극 소재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기술 수준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왜 넘버원이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우리 배터리를 전액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를 2차 전지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소니입니다. 일본의 소니. 소니가 100% 우리 소재를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 30분만 가면 떨어지는 오창에 있는 에코프로 소재를 소니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나는 상대를 나오고 기술이라고 하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꿈을 실현했느냐? 여기에 신뢰가 찹니다. 아까 이거 보면은 이런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신뢰다. 그 사람들 내보고 물어요. 당신은 배신을 당한 적 없느냐? 당신은 사기를 당한 적 없느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신뢰를 갖고 내가 얻은 이득이 100이라면 내가 배신을 당해서 이런 손해가 10억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을 믿고 사람에 대해서 온 정성을 품고 그 사람하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꿈을 꾸는 것 자체가 90을 이득 보는데 배신을 이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배신을 당해도 난 10억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업에 대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런 리뷰가 충분히 생각이 필요하다. 멀리 볼 수 있는. 그럼 이제 우리 회사는 도전과 실패의 축적 쪽에서 실패를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이루어진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2차 전지 이거 다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 끝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기업이 뭐냐? 기업이 당신이 하고 있는 기업이 뭐? 기업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회 시작이 끝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전부 세금도 못 묻어요. 금융기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져온 월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과 행복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인 툴은, 사회적인 조직은 기업이라는 조직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균형과 균형제적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학교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학교가 왜 있느냐? 이런 기업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가 골고루 배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가는 뭡니까? 그 교육, 기술개발, 사회적 시스템은 다 기업을 통해. 그런데 기업가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 당장 내 창업한다. 야, 집만 할 일이 있나 이놈 새끼. 뭐 이렇게 하십니까? 잔정 집 나가라.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기업의 목적은 여러분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만족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업가 정신은 여러분들이 외부 환경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항상 기회를 추구하는 이 사고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얻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의지가 굉장히 뚜렷해야 됩니다. 이런 기억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런 자질을 가집니다. 내가 이제 늘 꿈을 꿔야 한다. 이 기억과는 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꽝입니다. 그간의 비전 바이러스다. 종업원들에게 같이 일하는 임직원들에게 옆에 있는 들에게 자기 꿈을 계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실패를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거는 항상 실패를 하고 새로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시스템이 실패한 사람이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면접할 때 첫 번째가 너 실패해 본 적 있느냐? 예, 내가 창업 이런 사업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뽑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에서 무조건 뽑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봉으로 뽑습니다.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세 번째는 신종과 신뢰에 기반을 때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나는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갖는, 우리 회사에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 자긍심을 갖는, 저기 이런 꿈을 꿔요. 저기 서울에 청량리에서 내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애들도 외국 프로에 좀 취직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도 외국 프로에 원서를 좀 넣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또 같은 동료들이 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제가 늘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늙었을 때 아무 걱정이 없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고, 그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난 이런 또 꿈을 꿔봐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과학자들이나 노벨 과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려대학 같은 좋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해가지고 일반 회사에 R&D 요원으로 가면 한 5년 지나고 나면 승진하려고 부장, 이사 되기 위해서 맨날 높은 사람과 수련하고 높은 사람 뒤에 따라다니고 연구는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써. 연구 하는 방법이 단절돼. 왜 그러냐? 그걸 해야 미래가 보장되니까. 승진해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연구요원은 어디에서 동기부여를 찾아야 되냐?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얻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서 자기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그런 연구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에게 큰 보람을 느껴요. 자식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 자식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걸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또 내가 늙었을 때 힘없을 때 아무 걱정 없는 그런 기반을 갖는 회사에서 연구를 한다면 우리 에코프로가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에코프로 직원이 노벨상을 탈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이 한 4, 50대 됐을 때 우리 에코프로 직원 중에서 노벨상이 탄다 하면은 오늘 강의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또 내가 영원한 꿈을 어떻게 꿈을 꾸고 있어. 저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고,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 자신이 나가는 길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오늘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너무 짧아서 내가 이거 굉장히 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